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워낙 날씨가 좋고 또 이 근방의 문화공간이 너무나 근사해서 오늘 주제하고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항상 이 상황을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마치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인 것처럼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데, 사실은 한국은 통계로 보면 세계에서 큰 나라 중에서는 안전한 나라에 속합니다. 점점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것입니다. 연안 해운대 국한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워낙 텔레비전이라든지 여러 매체에 의해서 실황 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렇게 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사건 사고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80년대에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14,000명씩 죽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 보유대 수가 지금보다 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사고와 연간 사망자가 한 4,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더 안전해졌어요. 또 항공사고도 1997년에 8월에 괌 착륙할 때 200몇 명이 죽은 이 칼 사고 이후에 큰 사고는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은 안전하고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껴야 될 객관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균 수명은 81세로서 미국보다도 한 살 많습니다. 여성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한 7번째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를 가지고 너무 과장을 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사고입니다. 사고는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수술을 할 때 그 부위만 이렇게 딱 빼내야 되는데, 잘못 수술을 하면은 건강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진단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요새 흔히 도덕적으로 접근하는데 이건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고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 아닙니다. 선박 회사의 책임, 선장의 책임입니다. 또 안전 운항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해운조합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정 문제를 알든 모르든 그동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보도했으면은 그 학교에서 그 배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자들의 직무유기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의 책임이 있겠죠. 그 정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하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 아무의 책임도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식의 책임의식을 배척합니다. 구체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구체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연안 운송회사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 할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도 드러냈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미국 육군사고 할 때 웨스트 포인트에 모토가 있습니다. Duty, Honor,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명예, 조국, 의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의무를 다해야 명예도 없고 국가도 지킨다는 뜻이죠. 1805년에 영국의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
나가서 나폴레옹 군대하고 상대할 때 신호 깃발을 올렸어요. 그것이 뭐냐? 영국은 각자가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용감하게 사고를 안 했어요. 애국심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의무를 다하면 된다. 이번 사고에서도 의무를 다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첫째, 1등 항해사가 있었어요. 1등 항해사는 화물 많이 싣는 걸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화물 2배나 과적한 것을 그냥 부인했습니다. 1등 항해사를 감독해야 될 선장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조합, 그것은 선사들끼리의 조합체니까 서로 봐주면서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듯이 사고 요인들이 서로 통과돼가지고 중첩이 되면서 조용한 바다에서 파도가 안 치는데 그 큰 배가 순식간에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고의 특징은 조용한 바다에서 큰 배가 전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호는 어떨까? 대한민국호도 끝으로 보면 근사합니다. 근사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어떤 점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에 세계 7대 수출국에 삶의 질 세계 12등 되는 나라. 여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는 제조업체로서는 세계에서 3번째 되는 회사입니다. 수원이 이렇게 근사하게 된 것은 삼성전자가 세금을 많이 낸 거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세월호 침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뭔가 문제가 지금 축적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그 축적되어 가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약간 변침을 이번에 10도 하다가 넘어갔습니다만은 외부의 충격이 조금 가해질 때 와르르 연결돼 가지고 전복되는 이런 사고를 내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걱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은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점에서 이번 사고를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입만 열면 다 안전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저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전해도 저 사람이 정말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적 목적으로 안전을 내세우는 거지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을 내세우는 거지 요새 안전이란 말처럼 이리저리 이용되고 있는 단어도 없는데 왜 진정성을 느끼지 않느냐. 안전? 한국에서 안전 문제로 걱정하려면 제일 크게 걱정해야 될 게 뭡니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해가지고 미사일을 갖다 붙여가지고 미사일 실전 배치를 했든지 하기 직전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어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방공호를 더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보탄만 누르면 10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 상황, 그것을 막을 방법이 한국군도 없고 미군도 없는 이 상황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은 뭐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딱 대답이에요. 설마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쏘겠느냐? 두 번째는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딱 두 개입니다. 전자는 설마죠. 설마. 요행수입니다.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은 사대주의, 노예근성이지. 그러면서 웰빙 생활에 집착하면서 복지 요거만 드렸다 해가지고 지금 복지 예산이 100조, 교육 예산 50조, 국방 예산 35조가 됐습니다. 복지 예산을 줄여서라도 핵미사일 방어망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외치는 안전이라는 이야기는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 안보단체 계신 분들 줄을 이루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공론화해가지고 우리가 살 길을 찾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결심만 하면은
자주국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게을러서 또는 무책임해서 돈을 쓰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발작한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단추를 누른 바람에 대한민국을 소멸해버렸다 하는 욕을 먹지 않으려면은 세월호 침몰이 보여주듯이 미리 예방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다 갈 것이다. 그것도 평온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상황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예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는 연안해군의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또 여러 구석에 한국 사회 구석에 있는 문제점도 드러냈어요.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언론의 선동부입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과 조중동 보수신문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소위 종편이라고 하는 이쪽과 KBS, MBC, SBS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언론 전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느냐. 해경을 희생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해경을 국민들이 미워하도록 이 사건에 마치 주범인 것처럼 만드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데 남 탓하게 하는데 미워하게 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에 의한 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당국자가 해명을 요구해도 해주지도 않고 하는 이런 집중적인 선동보도의 영향을 여러분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상당 부분은 이 거짓 선동된 언론을 보고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이 선동 언론의 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해경의 구조 활동은 실패했다 하는 말을 대통령이 했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달라요. 해경의 구조 활동은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선동에 당할 것 같아서요. 이 사건은 가장 큰 책임자는 청해진 해운입니다. 두 번째는 선장이에요. 배가 넘어갔습니다. 과적으로. 넘어간 부분까지는 선사 책임이에요. 넘어가는 배에서 끝까지 지휘체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은 선장한테 있죠. 선원들한테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적전 도망을 했습니다. 기습을 받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휘체제가 무너졌어요. 6.25 때 우리는 기습을 받았지만 지휘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부대도 군대 단위까지도 항복한 게 없어요. 철수를 하고 후퇴를 했습니다. 질 수 있는 후퇴를 했어요. 이번에 이준석 선장 등 이 선원들은 위기에 빠진 승객들을 남겨놓고 도망감으로써 선 내에서 지휘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책임을 상당 부분을 지금 언론은 해경한테 두고 씌웠습니다. 지휘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 배는 급속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해경은 신고를 받고 30분 만에 헬리콥터를 보냈습니다. 30분 만에 왔어요. 경비정도 전속으로 달려가지고 구조선으로서 3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대처한 것입니다. 매우 빠르게. 그러나 배는 60도로 넘어갔습니다. 60도에서 점점 더 기웁니다. 60도는 어떤 정도 기울기냐 하면 이 절벽입니다. 절벽. 그러다가 90도, 180도 돼가지고 사실상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선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깥으로 자력으로 탈출한 사람들, 또는 난간을 잡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수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 일부 용감한 구조대원들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가서 수십 명을 살렸습니다. 조타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선내로 진입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72명을 살렸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거기에 헬리콥터 타고 뛰어내려가지고 수십 명을 구한 사람은 아마 지금 영웅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언론의 선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실패했다. 그래서 해경 해체라는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선동 언론이 얼마나 가공한 위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선동에 넘어가서 광우병 사태 때도 많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선동하는 데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보수 언론이라든지 연구단체가 반격을 가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겨레와 조중동과 종편과 KBS, MBC가 같아져 버렸으니까 언론계 안에서 이 자성운동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배경은 구조는 실패했다고 국가적 조사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신문이든 그 기사를 읽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사실이 아니겠지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기자 생활 40몇 년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한국 언론은 일단 이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과장일 것이다. 편파일 것이다. 한쪽 이야기만 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지 않으면은 그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한민국 세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이용만 당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언론이든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의심을 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마도 서서히 침몰할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라고 독재를 자라고 욕하는 자들이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주석이라고 꼬박꼬박 붙여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팔아먹으려는 세력한테 진보라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진보라고, 아직도 진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하는 언론은 여러분들이 경멸해야 됩니다. 경멸해야 돼요. 그것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이 선동 언론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큰 언론이 어느 언론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기자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 하고 사과한 거 보셨어요? 그러면서 남한테 사과하고 해경만 난타를 하고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남탓만. 대한민국에 기자가 2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단 한 기자도 이 인천 제주 항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고도 덮었다면 이건 수사 대상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좌익, 공산당, 종북, 좌파 뭐라고 불리든지 이 자들은 계급투쟁론이라는 이상한 신념으로 무장해 있는데 이 질병에 걸리면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여기 북한에 살다가 내려오신 분들 계시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요. 공산당을 한마디로 경험하셨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면은 거의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빨갱이는 거짓말쟁이랍니다. 빨갱이는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지금은 거짓말을 과학적으로 합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해요. 거짓말쟁이들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자의 탈을 쓰고 있고 교수의 탈을 쓰고 있고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있고 한때는 대통령의 탈을 쓰고 이 자들이니까 거짓말을 아주 근사하게 합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안 속겠느냐 하는 것도 이제 분명히 좀 두 가지 신념이 확실하면 잘 안 속아요. 하나는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헌법 정신. 두 번째는 사실로서 무장해야 됩니다. 사실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진실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단편적인 거고 진실은 사실을 모아서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훈련이 좀 되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의심하셔야 돼요. 좋은 말 하는 사람, 평화, 민족, 진보, 화해, 협력 이런 좋은 말 하는 사람, 또 크게 말하는 사람, 대한민국이 총체적 부실이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왜 한국이 총체적 부실이 됩니까? 한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사람, 막연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은 일단 의심하고 구체적인 말, 대안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연안 해운의 문제점보다도 더 큰 한국 언론의 선동성이 폭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는 모든 사물을 진실에 기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 이 3대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믿지 말고 사실은 우리만 믿어야 됩니다. 나만 믿어야 돼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국가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인 것입니다. 나만 믿어야 됩니다. 나만 믿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저 선동꾼들한테 상납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그런 계기로 삼을 때 세월호 사고는 보다 나은 나라,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 것이고 우리는 과거의 위기를 다 그런 역전극의 발판으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대처하면서 이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헌법과 사실, 누가 법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냐,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훌륭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